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두 번째 챕터 Financial Statement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재무상태표 밸런스 시트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오늘은 인컴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재무제표, Financial Statement라고 하면요, 그게 바로 첫 번째가 재무상태표 밸런스 시트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인컴 스테이트먼트, 포괄손익계산서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재무상태표가 스냅샷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인컴 스테이트먼트는 그거랑 좀 다르게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요. 그 period of time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기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지금부터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인컴 스테이트먼트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인컴 스테이트먼트. 자, 여러분들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하면요. 첫 번째 인컴 스테이트먼트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인컴 스테이트먼트는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만 가장 일반적인 형태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그리냐면요. 이렇게 해서 IS 적고요. 그렇죠. 그다음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회사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땡땡 컴퍼니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다음 여러분들 인컴 스테이트먼트는 말 그대로 기간을 설명을 합니다.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를 설명하기 때문에 그 경영 성과, 기간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월, 뭐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뭐 12월 뭐 21일까지 이런 식으로 기간을 적어줘요. 그러니까 이게 인컴 스테이트먼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인컴 스테이트먼트 우리 예전에도 했지만 인컴 스테이트먼트의 첫 번째는 뭐가 들어갑니까? 매출액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가는 게 바로 세일즈 매출액. 그렇죠? 자, 그다음 뭐가 들어갑니까? 매출 원가가 들어가죠. 그게 여러분 뭐라고 했죠? CGS, Cost of Goods Sold. 그다음에 또 뭐가 들어갑니까? 판매 관리비, SG&A. SG&A.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제 이걸 빼주면요. 뭐가 나옵니까? 영업이익이 나오죠. Earning Before Interest and Tax. 이렇게 요게 EBIT가 나옵니다. 그쵸? 자, 그러면 EBIT에서 이제 뭘 빼줘야 됩니까? I. 그렇죠. 이자를 빼고요. 이자를 빼면 뭐가 되냐면 EBIT에서 I가 빠졌으니까 EBT만 남고요. Earning Before Tax. 세금을 내기 전에 값이 되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뭘 뺍니까? 그렇죠. 텍스를 빼면 그럼 뭐가 나옵니까? earning after tax라고 해서 그래서 이걸 EAT라고 합니다. after tax, 텍스 후의 값이라 그래서 여러분 EAT 이 값이 뭐가 되냐면요. 이게 바로 그냥 NI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당기 순이익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 뭐 기억해야 될 거는요. 요 당기 순이익을 나중에 한번 설명했지만 당기 순이익을 요거를 주식수로 나누어 주면요. 주식수로 나누어 주면 그러면 뭐가 되냐면요. 그러면 EPS라는 게 됩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해 놓으세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EPS라는 말을 좀 자주 쓸 겁니다. EPS는 뭐냐면 우리가 현재 발생한 당기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당 얼마를 벌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 그게 바로 EPS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우리 책에도 나와 있어서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왼쪽 교재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The Income Statement 포괄손익계산서는요. 여기 있네요. Period of Time이라 그래서 기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쵸? 그래서 income, 즉 이익은 어떻게 나옵니까? 그건 revenue, 뭡니까? 수익에서 expenses, 뭡니까? 비용을 뺀 겁니다. 그러면 income이 나오겠네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나오네요. Net income often is expressed on a per share basis and called earning per share. 맞죠? 여러분 EPS가 뭐라고요? 바로 이 어닝, 벌어들인 거를 뭐로 나눠주는 겁니까? 벌어들인 거를, 여기 있는 벌어들인 거를 뭐로 나눠주는 거죠? 주식수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된 거를 EPS라고 합니다. earning per share. 그러니까 earning, 벌어들였다. per, 하나당, 뭐, 주식 하나당. 그래서 EPS라고 설명을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좀 참고해야 될 게 있는데요. 자, 왼쪽으로 한번 보세요. 왼쪽에 보시면 Gap and the Income Statement라고 되어 있죠. 쌤, 지난 시간에 회계를 작성하는 기본 원칙에 미국 기준의 갭이 있는데, 그런데 그거 이제 사용 안 하고 전 세계적으로 IFRS 쓴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라고 했죠.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로스의 재무관리, 로스 책이 어느 나라 책입니까? 미국 책이죠. 미국은 그래서 아직까지 IFRS를 쓰지 않고요. 자신들의 그냥 회계 기준 그대로 씁니다. 사실 이게 여러분의 의무가 아니거든요. 그냥 받아들이기 나름이기 때문에 미국은 자신들의 갭 기준을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미국은 갭 기준으로 쓰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교과서는 아직까지도 갭 기준으로 여러 가지 책을 서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갭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근데 그 원칙은 알아야 돼.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전 세계, 우리나라 포함 전 세계에서 국제 회계 기준은 IFRS입니다. 그런데 미국 책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미국은 자기 나라 회계 기준을 그대로 쓰고 있어서 그래서 갭 기준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갭 기준에 의해서 설명하는 것 중에 바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면 gap and the income statement라고 되어 있죠? 거기서 expenses shown on the income statement are based on the matching principle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중요한 거, matching principle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지금부터 이거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이 income statement는 자, 가볼까요? 여기 보시면 income statement는 요거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작성이 됐냐면요. 바로 matching matching principle 요거에 의해서 작성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매칭 프린시플을 우리나라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요거를 수익, 수익, 비용,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이라고 합니다. 대응 원칙. 여러분, 이 매칭 프린시플을 그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나온 대표적인 개정 과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게 바로 감가상각비입니다. depreciation. depreciation. 요게 가장 일반적으로 요 매칭 프린시플을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나온 개정 과목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왜 이렇죠? 자, 좀 깔끔하게 하려다 보니까 잠깐만요. 제가 좀 마음이 삐뚤가 봐요. 잘 안 되네요. 여기 직선하다가 안 꺼지죠? 이제 꺼졌네요. 그쵸? 미안해요.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매칭 프린시플의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이라는 게 뭔지 한번 봅시다. 이거 제가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봐요. 감가상각이라는 게 그래서 나오게 된 개정인데요. 이게 왜 나왔냐? 한번 잠깐 설명을 좀 해봅시다. 자, 보시면 자,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게 있죠. 우리가 차를 샀잖아. 그치?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차를 1,000만 원 주고 샀어요. 1,000만 원. 그런데 차를 1,000만 원 주고 샀는데, 예를 들어서 3년 타고 나면 여러분 그 차 얼마에 팔 수 있죠? 1,000만 원에 팔 수 있어? 아니잖아. 맞지? 얼마에 팔 수 있어? 뭐 예를 들어서 한 400만 원 정도에 팔 수 있을 겁니다. 맞죠? 뭐 예를 들어서 한다면. 그러면 왜 600만 원이 사라진 거죠? 그건 바로 그 차가 뭐가 됐으니까? 감가상각이 됐기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 한번 들어본 적 있죠? 그쵸? 차가 말 그대로 감가상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쵸? 사실 엄밀히 말하면 회계상의 감가상각은 그 감가상각이랑 약간 다른 말이긴 한데 어쨌든 한번 설명해 볼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차를 지금 살 때는 사면 내가 1,000만 원을 지금 다 지불하죠. 그쵸? 뭐 여러분 물론 뭐 리스나 뭐 할부로 사는 방법도 있지만 그냥 한 방에 산다고 해봅시다. 알겠죠? 캐시로 알겠죠? 그러면 현금으로 한 방에 사면 지금 1,000만 원을 언제 주는 겁니까? 지금 내는 거죠. 지금 한 방에 내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비용은 지금 다 나간 거야. 그쵸? 그런데 그 차를 만약에 내가 택시기사라고 해봅시다. 그럼 내가 택시기사면 지금 차를 사면서 내가 현금으로 다 돈을 지급하고 사면 1,000만 원이란 돈을 지금 다 돈을 냅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그 차를 이제 가지고 와서 이제 내가 운행을 하면서 택시를 해가지고 돈을 벌죠. 근데 여러분들 그 돈을 버는 거는 언제 벌어요? 내가 지금 차를 사고 난 이후에 벌잖아. 그치? 그럼 여러분들 봐. 이게 뭐가 매칭이 안 되냐면 수익이 난다라는 것은 당연히 무언가가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봐봐.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강의를 하잖아. 그치? 그러면 저도 강의를 통해서 수익을 버는데, 그럼 그 수익이 어떻게 나온 거냐? 그건 제가 나름의 노력과 시간과 비용이라는 걸 투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수익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익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만큼 비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전에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수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봐. 만약에 현금이 실제로 나가고 들어오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면 그러면 차를 살 때 내가 현금을 1,000만 원 다 지불했잖아. 그치? 그러면 현금이 나가는 건 그때 다 나가고 그 이후에 돈을 버는 거는 수익만 쭉 나옵니다. 말 그대로 비용 없이 수익만 나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내가 비용이 있어야 수익이 있고 비용이 있어야 수익이 있는데
그 일종의 원리와 원칙이 사라지는 겁니다. 만약 현금 베이스로 하게 된다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회계상에서는 하려고 하냐면, 회계상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1,000만 원을 지불했지만, 그거를 우리가 매 5년 동안 차를 쓴다고 했을 때, 그러면 5년 동안 그 차의 잔존 가치가 0원, 5년이 되면 그 차의 값이 0원이라고 하면, 그러면 1,000만 원짜리 차가 1년에 얼마씩 여러분 비용이 산정이 되는 겁니까? 200만 원씩 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내가 1년에 200만 원씩 비용을 차를 1년에 200만 원씩 비용을 냈다라고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수익을 매칭시키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년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이런 식으로 매칭하자라는 게 뭡니까? 매칭 프린시플, 한국말로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컴 스테이트먼트는 이런 형식으로, 이런 원리에 의해서 작성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고 지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재무관리에서는 뭘 중시한다? 실질을 중시한다. 정말로 현금이 나가고 들어오는 거 이걸 원하는 건데 이건 여러분 진짜 현금이 들어가고 나가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죠. 여러분 감가상각이라는 거 사실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비용을 이렇게 쪼개서 나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재무관리에서는 인컴 스테이트먼트에 이 현금 흐름을 그대로 가져다 쓰지 않습니다. 왜? 이건 사실 가짜 현금 흐름이에요. 왜? 없는 비용을 만들어서 지금 거기서 계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 가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재무관리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정을 해서 실질 현금 흐름 형태로 바꿉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이번 챕터 말미에 나오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다 적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아까 설명했던 여기 밑에 보시면 Gap and the Income Statement라고 되어 있죠. 거기서 Matching Principle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수익 비용 대응 원칙입니다. 수익과 비용을 일치시킨다. 그래서 나오게 된 계정이 대표적으로 감가상각입니다. 여기 있네요. The most important of this is depreciation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감가상각은 실질적으로 현금 흐름이 나간 거야, 안 나간 거야? 안 나가는 거야. 처음에 다 냈잖아. 그치? 그런데 그걸 나간 것처럼 가짜로 꾸미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걸 depreci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depreciation, 즉 감가상각비와 같은 것을 non-cash 아이템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 재무관리에서는 non-cash 아이템은 현금 흐름이 나간 게 아닙니다. 가짜로 나간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나중에 다시 현금을 안 나간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어느 정도 고려해서 현금 흐름을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 그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여기까지 해서 정말 중요한 거 두 가지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밸런스 시트, 재무 상태표 했죠? 여기 있는 재무 상태표 지난 시간에 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오늘 지금 방금 뭐 했습니까? 인컴 스테이트먼트까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로스의 재무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BS와 IS를 다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 나오는 게 뭐냐? 텍스입니다. 왜 텍스가 나오게 됐냐면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에요. 바로 여기 인컴 스테이트먼트에 뭐가 있습니까? 텍스가 있죠. 그래서 이 텍스를 어떻게 산정을 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텍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텍스는 여러분들 크게 고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재무관리 문제에서는 텍스는 그냥 고정된 값으로 줘요. 그래서 텍스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다만 여러분들께서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혹시나 헷갈리는 게 있을까 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 텍스 중에서도 average tax rate와 그 다음에 marginal tax rate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average tax rate를 뭐라고 하냐면요. 평균 세율이라고 그래요. 평균 세율. 그 다음에 marginal tax rate를 한계 세율이라고 합니다. 한계 세율. 이게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고 제가 지금부터 이건 사실 경제학에서 주로 많이 쓰는 용어인데요. 우리가 잠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는 총과 평균과 한계라는 걸 잠깐 설명해 볼게요. 총과 평균과 그 다음에 한계라는 걸 잠깐 설명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한계는 뭐냐? 내가 하나가 진행되었을 때 값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야구를 하는데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그다음 9회, 9이닝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삼성 라이온즈를 응원하거든요. 제가 대구 사람이라서. 그래서 1회에 삼성 라이온즈가 4점을 냈고요. 2회에 1점 냈고, 3회에 3점 냈고요. 4회에 2점 냈고, 5회에 1점 냈고, 6회에 3점 냈고, 7회에 4점 냈고요. 8회에 2점 냈고, 9회에 1점 냈습니다. 당연히 이겼겠네요. 핸드볼도 아니고,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 이때 한계라는 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각 이닝별로 하나씩 진행될 때마다 점수를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처음 시작했을 때 1이닝에 몇 점 받았습니까? 4점. 그럼 1이닝에 한 개 점수 얼마? 4점. 2이닝에 한 개 점수 얼마죠? 1점. 3이닝 다시 1이닝 진행하니까 얼마입니까? 3점. 다시 1이닝 진행하니까 얼마죠? 2점. 다시 1이닝 진행하니까 얼마죠? 1점. 이렇게 추가적으로 무언가 하나가 진행되었을 때 그 값을 우리는 한 개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다음 총은 뭐냐? 총은 한 개의 합인데요. 4회까지의 총 점수는 얼마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 그렇지. 한 이닝에 있는 점수를 다 더하죠. 그럼 4 더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2 하면 됩니다. 얼마입니까? 하면 6, 10이네요. 그쵸? 10점이네요. 그쵸? 이게 바로 총입니다. 총은 한 개의 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평균은 다시 해볼게. 여러분 4회까지 점수가 총 얼마죠? 총 점수가 10점이죠. 그쵸? 그런데 4회까지 평균 점수는 얼마입니까? 그렇죠. 2.5점이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렇죠. 평균은 바로 총을 뭐로 나누는 겁니까? 그렇죠. 변수, 일정한 이닝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방금 4회까지 총 점수가 10점이었는데 몇 이닝? 4이닝이었으니까 몇 점입니까? 이닝당 2.5점을 낸 거네요. 그렇죠? 요런 게 총과 평균과 한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부터 만약에 그 텍스 레이시라고 하면요. 즉 세율이라고 하면 우리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우리 재무관리에서 중요한 텍스 레이스는 한계 세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텍스 이렇게 세금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한계 세율을 이야기하는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서 그냥 간단하게 제가 좀 언급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 우리 뭐 할 거냐면요. 자, 봐요. 그럼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 봐. 이제 여러분들 인컴 스테이트먼트와 밸런스 시트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여기에 자, 여러분들 봐.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남의 돈과 내 돈을 통해서 자본을 조달해서 그걸 이제 여기 투자를 합니다. non current asset에 투자를 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생산 운영을 하면 재고 자산과 같은 커런트 에셋이 나옵니다. 그쵸? 그럼 이제 이걸 팔아, 판매해, 세일즈해. 그럼 이제 인컴 스테이트먼트에서 쭉 나오겠죠. 그쵸? 그럼 여기에서 이제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쵸? 그 현금 흐름을 지금부터 보는 게 바로 그 다음 있는 캐시플로우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왼쪽에 보시면 캐시플로우예요. 그 재무 관리는 실질적인 현금 흐름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거라서 그래서 지금부터 캐시플로우를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캐시플로우도 굉장히 좀 간단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요. 자, 지금부터 캐시플로우를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요. 자, 이거는 밸런스 시트에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그려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이게 뭡니까? 이게 BS죠. 그쵸? 그 다음에 땡땡 컴퍼니. 오른쪽에 이제 무슨 컴퍼니라고 되어 있을 거고요. 컴퍼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은 컴퍼니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여러분들 뭐 당연히 스냅샷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1월 27일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이때 이 기업의 캐시플로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가 뭡니까? asset이에요. 그쵸? asset. 그 다음 여기가 뭡니까? liabilities. 그쵸? 그 다음 여기서 owners equity.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여기도 그냥 간단하게 약으로 합시다. 여기도 asset. 그럼 여러분들 우리 이거 배웠잖아. 뭡니까? 재무상태표 등식이라 그래서 뭡니까? assets는 뭐 더하기 뭐였죠? 그렇죠. liabilities 플러스 뭡니까? owners equity 이렇게 되잖아. 맞지? 그러면 여러분들 현금 흐름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cash flow from asset, cash flow. 그러니까 여러분 왼쪽에 봐요. cash flow from asset 이게 뭡니까? cash flow 현금 흐름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렇죠. 그 자산으로부터 나온 현금 흐름과 요 현금 흐름이 있고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cash flow to creditors. 뭡니까? 현금 흐름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즉, 채권자에게 가는 것과 and stockholders. 뭡니까? 주주한테 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당연히 현금 흐름도 어떤 현금 흐름, 어떤 형태가 있냐면요. 이런 형태가 있어요. 어떤 관계가 있냐? 잘 봐. cash flow from assets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겠죠. assets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치? 그러면, 봐봐. assets에서, 여기에서 cash flow, cash flow, cash flow from asset. 그쵸? cash flow from assets는 여기는 여러분 assets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치? 그럼 이거는 뭐랑 뭐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그렇죠. 바로 요거는 equal 뭐랑 같냐면요. cash flow to creditors와 cash flow, cash flow to, cash flow to creditors, creditors. 그 다음, 이거 플러스 당연히 뭘까? 그렇죠. cash flow to stockholders. 그쵸? 주주.
stock. 그러니까 주식을 홀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주주죠. stockholders.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그, cash flow to creditors와 cash flow to stockholders 두 가지를 합치면 뭐가 됩니까? cash flow from asset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요. 이거예요. 잘 봐. 여러분, 우리가, 자, 여기서 돈을 조달을 하잖아. 자본 조달을 하잖아요. 그쵸? 그럼 이걸 가지고 non-current assets에 투자를 하죠. 그럼 투자를 해서 이제 그걸 제품을 만들어내면 인벤토리, 즉, 재고를 만들면 그걸 판매하잖아. 그럼 판매하면 돈이 들어오겠지. 즉, 에셋에서 만들었던 제품이 판매가 되면서 돈이 들어올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돈이 들어오면, 에셋으로부터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당연히 뭡니까? 이 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거나 자본을 댄 사람한테 대가를 줘야 되잖아. 그게 뭡니까? 그렇죠. 남의 돈을 빌려 쓴 거에 대한 대가로 cash flow to creditors. 그 다음에 cash flow to stockholders. 여기에다가 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돈이 들어가고 나가는 거를 관계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잠깐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cash flow from assets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에는 뭐가 있냐면요. 자, 여러분 왼쪽에 볼까? 첫 번째 operating cash flow가 있고요. 두 번째 capital spending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change in net working capital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한번 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자, 여기 보면 1번. 뭐가 있습니까? Operating Cash Flow. 이걸 줄여서 OCF라고 합니다. OCF. Operating Cash Flow. 그 다음 두 번째, Capital Spending. Capital Spending. 이게 뭡니까? 캐피털이 뭐죠? 자본이죠. 즉, 각종 기계나 건물 같은 데 투자한 돈을 말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자, Net Working Capital, NWC라고 할게요. Net Working Capital. 요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돈이 어떻게 나온 거냐? 이겁니다. 봐봐. 첫 번째, 여러분 사업을 하려면 당연히 뭘 해야 될까? 첫 번째 투자를 해야죠. 캐피털 스pen딩 합니다. 그러면 사업을 해서 투자를 해서 재고를 만들면 그걸 팔죠? 팔면 영업이익이 나오겠죠. 그게 뭡니까? Operating Cash Flow. 그렇죠? 그 다음,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제품을 만들 때 돈 관리를 해야 되잖아. 그치? 그게 뭡니까? Net Working Capital. 이거 뭐랑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 재무 관리의 크게 세 가지 목적이 뭐 있습니까? 어디에서 자본을 조달하고, 그 다음 조달된 자본을 어떻게 투자하고, 그 다음 투자하고 난 뒤에 매일매일 자금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세 가지와 관련된 현금 흐름이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 뭡니까? 어떻게 돈을 빌려와서 캐피털 스펜딩, 돈을 투자할 것인가. 그걸 통해서 영업이익이 나오고요. 그 다음 매일매일 뭡니까? 그렇죠. 어떻게 돈을 매니징 할 것인가. 그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바로 cash flow from asset, 즉 자산으로부터 나오는 현금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것들이 자산으로부터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cash flow to creditors 있죠. 그러니까 채권자에게 가는 현금 흐름인데, 또 잠깐 이렇게 좀 내릴게요. 자, 채권자에게 가는 현금 흐름에는 뭐가 있냐? 자, 여러분들 그러면 채권자가 기준이 되는 거야. 잘 봐.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cash flow to creditors는 채권자를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cash flow from assets은 그 기업을 중심으로 보는 거고요. 우리 기업을 중심으로 돈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걸 보는 거고요. cash flow to creditors는 채권자를 중심으로 채권자에게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겁니다. 그럼 봐봐. 한번 봐봐. 채권자로부터 돈이 나가는 게 뭘까? 그럼 바로 이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렇죠? 채권자로부터 돈이 나가는 건 그건 바로 이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준 거는 이 채권자에게는 뭐가 됩니까? 캐시플로우가 아웃플로우가 됩니다. 캐시플로우, 아웃 캐시플로우가 되고요. 그다음 캐시플로우, 그 채권자가 받는 돈은 뭡니까? 이쪽으로 흘러 들어온 돈은 뭐죠? 그렇죠. 그거는 이자입니다. 내가 돈을 빌려줬으니까 이 회사로부터 뭘 받아? 이자를 받죠. 그래서 interest, 즉 이자는 뭐가 됩니까? 그렇죠. 이 채권자에게 있어서 인플로우, 캐시플로우 중에 인플로우가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 두 가지가 바로 채권자의 현금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어, 여기는 그 여기 있죠? 여기 봐요. 오른쪽을 볼까요? 오른쪽을. 자, cash flow to creditors는 어떤 현금 흐름이 있냐? 첫 번째, 일단 interest paid가 있고요. 이게 뭡니까? 이자 지급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cash flow, inflow가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 뭐 있습니까? 빌려주는 겁니다. borrowing. 요렇게 돼요. 요 두 가지가 캐시플로우가 들어오고 나가고가 되겠습니다. 이게 캐시플로우 to creditors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왼쪽 볼까? 왼쪽 보면 캐시플로우 to creditors 되어 있죠. 그래서
cash flow to creditors is interest paid. 뭡니까? 요거 뭐죠? 요게, 어, 이자 지급, less, 그 다음 빼기, 뭡니까? 그 다음에 net new borrowing. 그러니까 새롭게 빌려주는데, 요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볼게요. interest paid는 요거는 cash inflow가 되고요. inflow. 그 다음 borrowing은 cash outflow가 됩니다. 요렇게 되겠네요. 그쵸? 요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stockholders 한번 보겠습니다. stockholders. 자, 여러분들, stockholders는, cash flow to stockholders는 역시 두 가지의 현금 흐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가 있냐? 자, 일단 봐요. 어, 주주한테 흘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뭐가 있죠? 그렇죠. 첫 번째, 배당이 있습니다. 디비든. 그래서, 첫 번째, 디비든. 요게 배당입니다. 배당은 당연히 주주한테 돈이 흘러 들어오니까 주주 입장에서 보는 거야. 그럼 이거는 캐시 인플로우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그다음 주주한테 돈이 나가는 게 뭐가 있을까? 그렇죠. 그 회사에다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 회사의 주식에다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뭡니까? 새롭게 주식이 발행되면 그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New Equity Raised라고 합니다. 새로운 주식이 발행됐을 때. New equity raised 새로운 주식이 발행됐을 때 요때는 돈을 투자한 거기 때문에 캐시 아웃플로우가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잘 봐. 결국 우리가 현금 흐름이라는 것은 cash flow from assets은 cash flow to creditors와 cash flow to stockholders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그럼 결국 OCF 영업 현금 흐름과 capital spending 즉 자본 지출과 net working capital 순운전 자본의 합을 요 세 가지의 현금 흐름의 합을 뭐와 뭐의 합으로 다 표현할 수 있다? interest paid와 borrowing, 그 다음에 dividend와 new equity raised 요것들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값은 equal이 되는 게 정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가 챕터 2장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좀 현금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좀 설명을 좀 드린 것 같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한 내용을 잠깐만 한번 정리 좀 해볼게요. 자, 잠깐만 정리하고 오늘 마무리 좀 해봅시다. 자, 보면요. 자, 봐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우리가 지금 뭘 했냐면요. 이걸 하고 있어요. 기업 가치를 구하는 걸 공부하고 있었는데요. 기업 가치는 시그마 t 콜 1에서 n까지 미래의 현금 흐름을 적절한 할인율로 나누어 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때 우리가 챕터 1장에서 재무관리의 목표를 통해서 이 기업 가치라는 것, 재무관리의 주된 목표가 기업 가치 맥시마이즈 극대화라는 거 그걸 배웠죠. 그래서 기업 가치 극대화가 재무관리 목표이기 때문에 그럼 기업 가치 어떻게 구합니까? 라는 걸 그걸 여러분들 이 공식을 제가 도출을 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챕터 2장에서 뭐 배웠냐? 바로 요 현금 흐름 구하는 거 요걸 배웠습니다. 요걸 챕터 2장에서 배웠습니다. 요걸 뭘로 배웠냐? 바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라는 걸로 배웠는데요.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에서 크게 두 가지를 공부했는데 하나는 재무 상태표고요. 하나는 인컴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현금 흐름 구하는 걸 배웠는데 그 현금 흐름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뭡니까? 자, 여러분들 왼쪽에 이 현금 흐름은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오른쪽을 보실까요? 바로 cash flow from assets은 cash flow to creditors와 cash flow to stockholders의 합으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현금 흐름으로 쓰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뭐 할 거냐면요. 원래는 챕터 3장을 들어가야 되는데 챕터 3장은 나중에 하고요. 그건 결론에 사실 해당되는 거라서 나중에 하고 우리는 뭘 할 거냐?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기업 가치를 이렇게 구하려면 기본적으로 뭘 알고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화폐의 시간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챕터 4장과 챕터 5장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챕터 4장과 5장은 사실은 이건 세트거든요. 그래서 연결을 해서 뭘 배울 거냐? Time Value of Money, 화폐의 시간 가치를 배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는 4장, 5장의 화폐 시간 가치를 함께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충분히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앞쪽에 서두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천천히 따라오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정복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